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 그것도 매매 차익을 위주로 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죠. 해외 ETF를 그냥 직투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ISA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하는 것과 해외 직투 중에서는 뭐가 더 나은 선택일까? 오늘은 ISA와 해외 직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고 넘어갈 것은 세금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일반 계좌,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에서 개설해서 국내 주식 투자하는 계좌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일반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안 사는 게 좋습니다. 매매 차익의 15.4%를 원천 징수하고 수익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됩니다.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돼서 세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IS 계좌도 만들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좌에서는 해외 ETF는 사지 마세요. ISA 계좌에서는 매매 차익에서 200만 원을 비과세 처리해주고 남은 금액은 9.9% 분리과세해줍니다. 나스닥 ETF에서 1,000만 원 매매 차익이 발생했다면 200만 원은 비과세 처리하고 남은 800만 원의 9.9%인 79만 2천 원만 세금을 내는 거죠. 만약 일반 계좌에서 매매했다면 154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3년마다 ISA 갈아타기를 한다면 3년마다 비과세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직투는 매매 차익에서 250만 원을 비과세 처리해주고 남은 금액은 22% 분리과세해줍니다. 세율이 확 높아지긴 하지만 분리과세라서 다른 수익이 많은 분들은 오히려 세율이 낮은 편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ISA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은 세율이지만 대신 250만 원 비과세는 1년마다 해줍니다. QQQ를 사서 3년간 1,000만 원 매매 차익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보죠. 3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매년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면 1년차, 2년차에는 수익 3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50만 원의 22%인 11만 원씩 3년 차에는 4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150만 원의 22%인 33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3년간 세금 합계는 55만 원으로 ISA의 79만 2천 원에 비해 더 저렴한 세금을 내는 거죠. 고민해 볼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금액, 매매 차익의 정도입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해외 직투가 유리해 보였죠? 그런데 매매 차익을 1억으로 한번 늘려볼까요? ISA에서는 1억에서 200만 원을 뺀 9,800만 원의 9.9%인 970만 2천 원을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반면에 해외 직투는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1년에 3천, 2년 차에 3천, 3년 차에 4천으로 3년간 끊어서 보면 1년 차에는 605만 원, 2년 차에 605만 원, 3년 차에 825만 원으로 2,03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ISA가 훨씬 저렴해지죠. 결국 본인의 투자 금액과 매매 차익에 따라서 어떤 게 유리한지가 달라집니다. 미리 어느 정도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좋겠죠. 또 두 번째로는 매매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ISA는 계좌를 해지하지 않으면 과세가 안 됩니다. 따라서 종목을 바꾸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 늘리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 원금을 유지해서 과세 이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손익통산도 계좌 유지 기간 동안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ISA 계좌를 10년간 유지한다면 10년 전에 본 손해도 다 합쳐서 이익에서 빼주니까 수익률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유리하죠. 해외 직투는 위의 예시에서 아주 일정하게 매년 비슷한 비율로 수익이 발생했고 그걸 매년 확정하는 방식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만약 내가 적립식 투자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QQQ를 적립했고 연말이 되었습니다. 원금 1,200만 원에 10% 수익으로 12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에 이익금 120만 원이 확정되도록 다 팔고 즉시 새로 삽니다. 올해 수익은 120만 원이 확정됩니다. 매매 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올해 내야 할 세금은 0원입니다.
몇 년이 지나서 QQQ 적립이 많이 되어서 1억이 됐습니다. 수익금은 1천만 원입니다. 원금 9천만 원에 수익금 1천만 원으로 총 1억이 된 거죠. 연말이 되어서 수익 중에 250만 원만 확정되도록 계산해서 일정 부분을 팔고 다시 삽니다. 그렇게 되면 원금이 9,250만 원이 되고 수익금이 750만 원이 되죠. 이렇게 하면 거래 수수료가 좀 들긴 하지만 올해 공제 한도인 250만 원만 수익을 확정했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은 0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해외 직투 계좌에서 동적 자산 배분을 한다면 어떨까요? 3월 정기 리밸런싱에서 주식 비중을 확 줄여서 채권으로 옮겼다는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되면 주식이익 2천만 원이 확정됩니다. 또 9월 정기 리밸런싱에서 채권 비중을 확 줄이고 주식으로 옮깁니다. 채권 이익이 100만 원 확정됐겠죠? 결국 올해 수익은 2,100만 원이 확정되었고 407만 원을 세금으로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매매했지만 결국 마이너스 5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해에 다시 장이 좋아져서 수익 3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작년에 500만 원 손해였지만 올해 번 거랑은 무관한 거니까 세금을 내야겠죠. 605만 원 세금을 냅니다. 결국 내가 어떤 매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어떤 계좌가 좋은지 달라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투자하기 전에 본인의 투자 금액, 예상 수익률, 투자 전략, 특히 매매 빈도를 미리 정하고 어떤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투자 금액이 많지 않고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정도 미국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다. 절대 매도 안 할 거고 무지성 적립식 매수로 S&P 500 ETF 하나만 계속 모을 거다. 이렇다면 세금 면에서 해외 직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투자 금액이 좀 많고 지수나 지수 레버리지 ETF를 스윙하면서 동적 자산 배분을 할 거다. 수익이 나는 해는 많이 나고 또 손실이 나는 해도 있을 것 같다. 이렇다면 세금 면에서 ISA가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어떤 투자를 할지 미리 정하고 어떤 계좌에서 투자할지를 정하는 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금 외에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거래 비용입니다. ISA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사야 하고 해외 직투는 미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사야 하죠. 같은 상품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상품도 비교해야 되고 거래 비용도 다 따져봐야 합니다. 여기서 따지는 거래 비용은 총 3가지로 ETF의 운용 비용, 그리고 거래할 때 드는 거래 수수료, 환전 수수료가 있습니다. 미국에 직투하려면 환전 수수료가 필요하죠. 원화에서 달러로 바꿔서 투자하고 또 투자가 완료되면 달러에서 원화로 바꿔서 총 2번 들어가게 됩니다. 거래 수수료도 매수, 매도 시에 각각 한 번씩 2번이 들어갑니다. ETF 운용 비용은 ETF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자산운용사가 가져가는 운용 보수입니다. 부동산으로 친다면 거래 수수료, 환전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중개 수수료 같은 거고 ETF 운용 비용은 아파트 관리비나 부동산 보유세 같은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ETF 운용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죠. 요즘은 국내 상장 해외 ETF들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추적 오차나 괴리율도 준수한 편입니다. 상품 자체는 그냥 본토에서 파는 오리지널하고 같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대신 비용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보통 탑 ETF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편하게 비교해서 보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사이트까지 들어가서 비교해야 되는 이유는 국내 ETF의 비용 표시 방법 때문입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 ETF의 연간 총 보수를 보면 0.0062%라고 나옵니다. 참고로 SPLG라는 미국 상장 S&P 500 ETF는 최저 수수료로 유명한데 0.02%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 상품이 3배 이상 싼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ETF는 총 보수 외에 다른 비용을 표시하지 않아서 총 보수만 가지고 상품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탑 ETF 사이트에서 보면 실부담 비용은 0.162%로 미국의 SPLG보다 8배 정도 더 비싼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소개했던 원큐 S&P 500 ETF는 실부담 비용이 0.01%로 아마도 전 세계 최저 수수료가 아닐까 싶은 말도 안 되는 수수료를 보여줍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는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해서 공시하게 되어 있으니 비교가 편한데 한국 ETF는 모든 비용을 다 쪼개놔서 투자자가 비교하기 힘들게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투자 설명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보수, 지정참가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 사무관리회사 보수 해서 총 보수가 0.0062%인 거고요. 그 외에 기타 비용이 사유 발생 시라고 적혀 있고 0.0826%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수 비용이 0.0888%가 되는 거고 거기에 증권 거래 비용이 추가로 0.1449%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기타 비용, 증권 거래 비용은 사유 발생 시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전체 비용이 계속 변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기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참고로 기타 비용에는 예탁 및 결제 비용, 회계감사 비용, 채권 평가 보수, 펀드 평가 보수, 지수 사용료, 보관 대리인 보수, 법률 자문 비용, 부동산 감정평가 보수 등이 포함되고 증권 거래 비용은 국내 자산의 경우 상장 또는 등록 주식 매매 수수료, 장내 파생 상품 매매 수수료 등이 있고 해외 자산의 경우에는 주식, 채권, 선물, 장외 파생, 기타 포워드 매매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펀 ETF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들이 있으니 다행이죠. 내가 투자하고 싶은 상품을 비교해 보세요. S&P 500 ETF라고 한다면 SPLG에 투자한다면 연 보수 0.02%, 이걸 한국에서 원큐 S&P 500 ETF에 투자한다면 연 보수 0.01%, 코덱스 상품에 투자한다면 연 보수 0.162%, 이런 식으로요. 거래 수수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건 증권사마다 또 이벤트마다 다릅니다. 보통은 해외 직투가 좀 더 비싸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메리츠 증권에서 2026년까지 거래 수수료, 환전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해서 미국 직투가 거래 비용 면에서 유리하긴 합니다만 이런 건 특별한 경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해외 직투의 경우 정가는 0.25%, 상시 할인가 0.07%, 특별 할인가 0.02에서 0.04%, 사장님이 미쳤어요 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국내 투자의 경우 정가는 0.015%고 상시 할인가가 유관기관 수수료만 내는 0.003에서 0.004%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살 때 한 번, 팔 때 한 번, 두 번 수수료를 내야 하니까 거래 빈도가 많다면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환전 수수료는 미국 직투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환전 우대율 95%가 상시 할인가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환전 우대 95%가 뭔지 모르는 분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환전 수수료는 정가가 1%입니다. 그리고 95% 우대한다는 것은 정가에서 95% 할인해 준다고 보면 쉽습니다. 실제 계산은 기준 환율이 있고 매수와 매도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 스프레드를 1%를 잡아놓는데 환전 우대는 이 스프레드를 줄여준다는 겁니다. 95% 우대를 받아도 환전 수수료는 0.05% 정도입니다. 달러를 살 때 한 번,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꿀 때 한 번, 총 2번이 들어갑니다.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 자주 거래하면 더 들겠죠. 달러로 두고 거래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거래 수수료에 비해서는 부담이 적습니다. 결론적으로 운용 보수는 한국이 비싼 편이고 거래 비용은 미국이 비싼 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매수해서 오래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안 팔 거라면 전체적인 비용은 미국이 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운용 보수는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내야 하니까 운용 보수가 비싼 한국에서 투자하는 것이 좀 더 불리하겠죠. 또 그런데 지금은 원큐 S&P 500 ETF 같이 시장 파괴자 수준으로 저렴한 상품이 나와서 지금은 한국이 다 싸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ISA는 위에서 살짝 다룬 손익통산, 과세 이연 효과도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아도 크레딧으로 적립해서 나중에 세금 낼 때 할인해주니 배당주 투자에도 유리한 편이죠. 대신 국내 상장된 상품만 해야 하니까 상품 선택이 제한적이긴 합니다. 결국 본인이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지 정해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 주린이고 이런 거 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ISA 계좌 만들고 S&P 500 ETF 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